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138억 년 전 모든 것의 시작부터 지금의 우리까지 이 방대한 역사를 딱 5분 만에 핵심만 쏙쏙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한번 시작해보죠. 이건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주에서 가장 스케일이 큰 이야기이자 별의 먼지에서부터 시작된 바로 당신, 그리고 저, 우리 모두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시간도, 공간도, 심지어 없음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그 태초의 순간.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인데요. 아니, 대체 어떻게 아무것도 없었는 데서 이 모든 게 생겨났을까요? 혼돈, 그 자체였던 그 폭발적인 우주의 첫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빅뱅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지금 우리를 포함한 우주 전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점 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의 원자 하나하나, 지금 숨쉬는 이 공기,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지구까지 전부 다 그 작은 점 안에 꼭꼭 눌러 담겨 있었다는 거죠? 믿어지세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일어난 속도예요. 정말 눈 한 번 깜빡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짧은 시간, 딱 1초 만에 우주의 모든 기본 규칙이 정해져 버린 거죠. 뭐랄까, 세상의 설정값이 순식간에 로딩된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요. 38만 년 정도. 이때 우주는 뭐랄까 아주 뜨거운 수프 같았는데 팽창하면서 서서히 식어간 거죠. 이게 엄청 길어 보이지만 사실 우주나의 전체로 보면 진짜 잠깐입니다. 이게 바로 우주판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인 거죠. 그 전까지는요, 우주가 완전 뿌연 안개 속 같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딱 38만 년이 지나면서 온도가 충분히 내려가니까 드디어 원자가 만들어지고 빛이 처음으로 쫙 하고 우주를 가로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때의 첫 빛, 그 흔적이 바로 지금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제 시선을 확 좁혀볼게요. 저 멀리 보이는 아주 작고 창백한 푸른 점. 네, 바로 우리 집, 지구로 가보겠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사실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태양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귤 하나라고 쳐봐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 거대한 지구는 뭘까요? 고작 15m 떨어진 곳에 있는 모래알, 딱 한 톨이에요. 정말 작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건 다음이에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 있잖아요. 그 별은 이 기준으로 보면 무려 4,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또 다른 귤인 거예요. 서울에서 거의 태국까지의 거리죠. 우주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텅 비어있고 또 거대한 공간인 겁니다.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구 46억 년 역사에서 무려 88%,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사실상 이렇다 할 생명체가 없었던 숨겨진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공룡, 삼엽충 이런 애들은 전체 역사를 하루 24시로 치면 밤 9시가 넘어서야 겨우 등장한 아주 늦깎이 손님인 거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 모든 생명체가 하실한 딱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름하여 루카. 그러니까 길가에 핀 풀 한 포기부터 저 바닷속 고래, 그리고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까지 우리는 전부 다 아주 먼 옛날의 한 뿌리에서 나온 거대한 가족인 셈입니다. 자, 그럼 그 수많은 생명의 가지들 중에서 가장 유별나고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가지 하나에 집중해 볼게요. 네, 바로 우리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진화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기린이 높은 나뭇잎 먹으려고 목을 쭉쭉 늘리다 보니까 후손들 목이 길어졌다? 땡! 틀렸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진실은 이래요. 그냥 우연히 정말 랜덤으로 목이 조금 더 긴 기린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먹이 경쟁에서 유리하니까 더 잘 살아남고 자식도 더 많이 낳겠죠? 그러면서 그 긴 목 유전자가 점점 퍼져나간 거죠. 이걸 바로 자연선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 조상들도 바로 이 자연선택 덕분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두 발로 일어서면서 시야가 넓어졌고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도구를 쓰기 시작했죠. 뇌는 점점 커졌고요.
사실 아주 오랫동안 우리 말고도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지구에 같이 살았어요. 네안데르탈린처럼요. 그런데 결국 어찌된 일인지 우리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게 된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진화를 무슨 인간이라는 목표를 향해 쭉 올라가는 사다리처럼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진화는 그냥 사방으로 가지를 뻗는 거대한 나무 같은 거예요. 우레는 그 수많은 가지들 중에 그냥 운 좋게 살아남은 하나일 뿐이지 진화의 정점이나 목표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또 한 번 스케일이 커집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우리 종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이 행성 전체를 뒤바꿔 놓았는지 바로 문명의 시작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인류의 모든 걸 바꿔놓은 단 하나의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약 9,000년 전 시작된 농업혁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전까지는 먹을 걸 찾아서 계속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씨앗을 심고 농사를 짓게 되면서 처음으로 한 곳에 머물러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먹고 남는 식량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사냥하러 나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구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법을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생각에 잠길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문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초기 문명들이 다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큰 강 주변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모두 강 덕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각자 자기들만의 엄청난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문자를 만들고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고 계획 도시를 건설하면서요. 자, 이렇게 138억 년을 달려왔네요. 드디어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기나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죠. 수천 년 전 피라미드를 쌓던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훨씬 발전했죠. 당연히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들보다 더 현명하다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생각해볼 문제 아닌가요? 어쩌면 이 13억 년짜리 이야기의 결말은 바로 이거일지도 모릅니다. 원래 우주는 그냥 물질 덩어리였어요. 아무 의미도 없었죠. 그런데 생명이 나타나고 진화해서 마침내 그걸 바라보는 존재가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이에요. 여러분이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는 바로 그 순간 우주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